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당뇨가 건강해지는 제이 원장입니다. 이 당뇨에 설탕이 안 좋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당뇨에 설탕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막상 이게 얼마나 나쁜지 잘 모르고 간과하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 설탕보다 좋지 않은 위험한 것들을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잦은 음식 섭취. 식사를 여러 번 자주 한다는 얘기죠. 이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요,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식사량을 줄여서 여러 번 나눠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이어트 하려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게 췌장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죠. 뭐예요? 췌장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또는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은 췌장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췌장에서는 일정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고 봅니다. 이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고 나면 인슐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먹는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일단 인슐린을 분비하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정찰병 메커니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인크레틴이라는 효소가 분비돼서 인슐린이 나올 수 있도록 췌장을 자극한다는 거죠. 근데 췌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케이크 있어서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먹다 보니까 2입이 되고 3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얼마나 먹을지 잘 모르는데 하물며 췌장도 음식물이 얼마가 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췌장은 양이 적던 많던 상관없이 일단은 인슐린을 내보내고 본다. 그렇게 해서 이 소화 흡수돼서 혈관으로 당이 들어오면 이 당들을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 간으로 보내주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까지 해준다. 이게 이제 췌장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하루에 딱 한 3번만 해주면은 좋겠는데 이거를 6번, 7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췌장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루 동안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패턴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침을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자마자 인슐린이 이렇게 빵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추세를 봐서 인슐린이 부수적으로 좀 나오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종결이 되죠. 그리고 또 점심을 먹으면 먹자마자 인슐린이 이렇게 쫙 하고 나와요. 그래서 혈당을 많이 안 올라가고 잡아준 다음에 혈당 추세를 봐서 또 인슐린이 설설설 나오고 분비가 종결이 됩니다. 또 저녁 먹으면 인슐린이 쫙 나왔다가 또 이제 들어가고 이런 패턴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음식물을 우리가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먹는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번에 나오는 인슐린의 양은 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인슐린은 쏘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히 먹었어요. 그래도 인슐린은 이만큼은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또 간단하게 중간에 간식 같은 걸 좀 먹었어요. 그랬다면 인슐린은 어쨌든 간에 일정량은 나오고 들어가고 또 점심쯤 돼서 뭘 먹었어요. 또 나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허전해서 간단하게 간식을 또 먹었어요. 또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눈으로 보기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할 때 췌장도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5시간을 줄여줄 테니까 일주일 내내 출근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엄청 괴로울 거 아닙니까? 거기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5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매일 이렇게 하려면 지쳐 쓰러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던 당뇨도 생기고 당뇨가 있던 분들은 당뇨도 더 심해지고 이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줘야죠. 식사 빈도를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나온 게 뭐냐면 1일 1식 또는 간헐적 단식 이런 식이요법들인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굳이 이런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적어도 하루에 2끼 또는 3끼 정도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끔 이 당뇨가 많이 진행이 되고 혈당이 도저히 잘 안 잡히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량을 줄여서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식사 빈도를 줄여서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도록 하자. 게다가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요,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잖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간식 종류를 주로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는 또 어때요? 혈당도 빨리 올리죠. 그럼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하게 많이 분비를 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남는 인슐린들이 지방으로 저장까지 하게 되고 췌장은 인슐린을 자주 많이 분비하느냐고 지치고 남는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해서 살도 더 찌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당뇨도 생기고 살도 더 찌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된다 또는 내가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은 꼭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습관이에요. 이 당뇨인들이 과일에는 좀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침에 시간도 잘 없고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도 어렵고 하니까 과일이나 야채를 즙을 내거나 아니면 갈아서 같이 쑥 마시고 이렇게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계신데요.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과일에 당이 많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과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과자나 빵 이런 데 들어있는 당보다는 나아요. 똑같은 열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과일은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착즙을 해서 즙을 내서 먹거나 또는 갈아서 먹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가진 이점을 다 빼버리고 그냥 당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 배출 속도도 빨라지고 위 배출 속도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소화 흡수도 빨라집니다. 그만큼 혈당도 빨리 올리게 되죠. 그러면 췌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혈당 조절이 양호한데 아침 식후 혈당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침에 야채랑 과일, 과일 중에서 사과 이런 걸 갈아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주무시는 동안 기저혈당 값은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당이 막 수직 상승하게 되죠. 혈당 스파이크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침에 야채랑 이 과일을 좀 갈아서 드셨더라 이런 경우죠. 오히려 이후에 점심이나 저녁보다도 훨씬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일이랑 야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면 야채는 식물의 줄기, 잎, 뿌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좀 대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당은 우리가 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당도 아니에요. 혈당도 좀 덜 올린다는 얘기죠. 반면에 과일은 이 종자, 씨앗이죠. 씨앗을 포함한 열매 부분입니다. 이거는 식물 입장에서는 뭐냐면 유혹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맛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먹고 내 씨앗을 멀리 퍼뜨려줘 이런 선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거니까 얼마나 당을 많이 집어넣고 맛있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야채보다는 식이섬유도 적고 당은 많고 또 여기 있는 당은 우리가 쉽게 뺏어 쓸 수 있는 당이에요. 쉽게 혈당을 또 올리는 당이죠. 그래서 아침은 우리가 좀 식사를 간단히 하거나 하니까 혈당을 많이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일을 이렇게 즙을 내거나 갈아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당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또 그런 만큼 췌장에도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있는 형태 그대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양도 좀 줄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국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또는 비벼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많이 안 씻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죠. 거기다가 섞거나 비벼 먹으면 뭘 넣어요? 양념장 이런 것도 넣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위 배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양념장을 넣었으니 열량도 더 올라가고 그럼 췌장에서 충분히 인슐린을 분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췌장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꼭 국물 빼고 건더기만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염분 섭취를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섞어 먹거나 비벼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재료 하나하나 고유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식사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면인데요. 수면은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을 쉬고 우리 몸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수면인데요. 이 수면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공복혈당입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는 분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공복혈당만 잘 안 낮춰진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수면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들었다가 중간에 잠을 깨거나 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을 막 만듭니다. 또는 이 깊은 잠을 못 들었다, 내가 뭔가 자극을 받았다, 이런 거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 기전이 발동해요.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혈당을 올리게 되죠. 실제로 환자분 중에 혈당이 잘 조절이 되다가 유독 이날만 주무시는 동안 혈당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역시나 그날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중간에 많이 깨고 하셨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상태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카페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커피 마시는 습관이죠. 또 카페인의 반감기는 이제 개인 대사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3시간에서 한 5시간 이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4시간 이렇게 잡으면 반감기가 4시간이니까 우리가 섭취한 카페인량이 절반에서 다시 한번 반감기가 가서 4분의 1 정도가 되려면 얼마 걸리는 거예요? 한 8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내가 자는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는 카페인 섭취는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잔다 그러면
하려면 적어도 오후 4시 이전에 커피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커피를 마셔도 나는 전혀 수면 상태에 영향받지 않고 잘 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분해되지 않은 카페인은 수면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은 잘 들더라도 내가 깊은 잠을 자거나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수면 상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전자기기와 밝은 조명 이런 것들입니다. 수면 1시간 전에는 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TV나 핸드폰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조명도 미리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수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는 카페인과 전자기기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음료수 종류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해질녘쯤에 햇빛을 좀 받는 것이 굉장히 수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TV, 핸드폰 멀리 해주시고요. 조명도 미리 어둡게 해주시고 가족과 좀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다가 취침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족과 대화를 나누려다 보니까 오히려 천불 나고 열이 받아서 안 되겠더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하던데,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혼자서 두꺼운 책, 집에 보면 꼭 그런 거 하나씩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두꺼운 책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책을 아무데나 펴서 그냥 읽어보시다가 주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에 설탕보다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스타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그거 매일 먹고 있는데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이미 익히 들어오셔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LDL 수치를 낮춰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당뇨 유병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당뇨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서 뭐까지 하냐면 인슐린의 작용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형당뇨병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을 해요? 인슐린 저항의 증가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주피터 연구라고요, 이 스타틴과 당뇨 유병률 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스타틴 복용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한 28% 정도 더 유병률이 높다고 나왔고요. 심지어는 당뇨가 발병하는 기간도 더 단축을 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스타틴 복용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1.87배, 거의 2배죠. 이 정도 당뇨 유병률이 높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 당뇨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율은 연구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실험군을 어떻게 잡았느냐의 차이인데요. 실험군을 당뇨 위험 인자, 복부 비만, 당뇨 전 단계 이런 인자들이 있는 그룹이냐, 또는 그런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는 그룹이냐, 이렇게 잡는 거에 따라서 연구 결과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이 LDL 콜레스테롤만 많이 높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는 비만, 지질 이상, 혈당, 혈압 이런 요소들이 좀 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허리둘레 기준으로 여자분들은 80, 남자분들은 90, 공복 혈당이 100 이상,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이항기 기준으로는 85 이상, 중성지방이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은 50 미만, 요거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이상이 포함이 된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타틴에 의해서 당뇨가 유병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스타틴에 대한 음모론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스타틴이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당뇨에 설탕보다 위험한 앞서 설명드린 4가지보다 가장 객관적으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죠. 사실 이런 내용은 미국 FDA에서 이미 확인을 해서 스타틴 약물 안내서에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었을 때 스타틴을 먹어라, 그래서 당뇨가 오면 또 당뇨약을 먹어라, 이런 거랑 이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당뇨의 위험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주니까 득실을 따졌을 때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난 복부면도 있고 당뇨 전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끊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틴을 복용 안 해도 될 정도로 LDL 수치를 낮춰야 되겠죠. 또는 복부 비만, 내장능 장애, 인슐린 저항 이런 요소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병이 올 수 있는 나의 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올 수 있는 나의 몸 상태를 바꾼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뭐냐면 우리 당뇨 정상화 챌린지, 여기서 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죠.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 당뇨가 온 몸 상태 요거 자체를 바꿔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혈압, 혈당, LDL 중에서는 LDL이 약을 줄이기가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체질이나 내인성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LDL 낮추기가 어려서 스타틴을 꼭 복용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미 당뇨 전 단계다. 혈압도 조금 뜨고 있다. 복부위험도 있다. 이런 분들은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하시면 이런 위험인자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당뇨의 설탕보다 위험한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식사 빈도를 줄여주고 과일 갈아먹는 걸 피해 주시고 국물에 말아 먹거나 밥을 비벼 먹는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것은 췌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수면 상태, 우리가 수면 상태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카페인이나 전자기기 사용 등 이런 습관들은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스타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스타틴은 줄일 수는 없지만 다른 위험인자들을 개선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당뇨의 위험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당뇨 정상화 챌린지다. 그래서 오늘도 기승전 당뇨 정상화 챌린지가 되긴 했는데, 그만큼 이 당뇨 정상화 챌린지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굉장한 전환점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700만 당뇨인 분들이 모두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